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우리 기억장치를 관리하는 방법, 보통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주기억장치는 여러분들이 메인 메모리라고 CPU랑 연결해서 그거고 그 자료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데이터들은 HDD,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 보통 저장이 되죠. 요즘 SSD 메모리도 쓰기도 하는데, 기억 장치가 또 CPU 내에 또 레지스터라든지 캐시 메모리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메인 메모리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램, 보통 휘발성, 이렇게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보통은 컴퓨터에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때 자바 코드, C 코드는 HD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그걸 컴파일 하게 되면 컴파일해서 동작되는 거를 램에 가져와서 주기억 장치에 그거를 CPU에서 제어를 하면서 처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억장치의 주기억장치의 용량이 하드디스크보다 작죠.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게 되면 또는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게 되면 기억장치의 용량이 제한으로 인해서 가상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가상기억장치로 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다시 주기억장치에 가져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3교시와 4교시 때 그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교재로는 64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컴퓨터 구조 시간에.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게 보조 기억 장치. 대표적인 기억 장치들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4가지. 그래서 다 기억을 하는 데 쓰는 건데, 보조 기억 장치. 가장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기억 용량이 아래로 갈수록 크죠. 그 다음에 하지만 접근 시간은 밑으로 갈수록 느리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속도가 빠른 거예요. 접근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가격은 위로 갈수록 비싸다. 이걸 유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게 비싸다는 아니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 빨리 기억장치에 있는 놈을 꺼내서 CPU에게 제어권을 넘겨주는 레지스터가 가장 비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조기억장치는 여러분들이 파일 탐색기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는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 거. 주기억장치도 2가지로 영역을 구분을 하죠. OS가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램에 상주하는 것들 가져와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처리하는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우리 CPU에서 주소를 넘기는 거, PCMAR,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C,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넘기는 거, MBR, IR.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레지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캐시 기억 장치, 캐시 메모리는 또 뭐냐? 우리가 CPU에서 주기억 장치에 있는 놈을 바로 가져오지 않고 좀 캐시 메모리를 중간에 둬서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캐시 메모리를 먼저 뒤진다 그랬죠. 그래서 캐시 적중률 이런 얘기도 우리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캐시 메모리를 먼저 뒤져서 없으면 주기억 장치를 가져오고, 주기억 장치에서 없으면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가상 기억 장치를 또 뒤져서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보통 CPU에서 프로세서에서 일을 할 때 부팅이 되면 주기억 장치에 롬에 있는 거를 불러와서 부팅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들은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고, 저장하기 전까지는 주기억 장치에 있다가 전원이 꺼지면 저장을 안 하게 되면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는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휘발성의 성분이 있는 거고,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클릭을 하든지 수행을 하게 되면 다시 이놈을 주기억 장치로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 사용자가 저장하기 전까지 주기억장치 안에 있다가 저장하는 순간 보조기억장치에 넘기고 뭐 이런 컴퓨터의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흐름 자체를 좀 많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제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알아줘야 될 거는 보조기억 장치가 용량이 크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용량이 크지만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 인해서 속도가 이제 느려져서 가격이 아래로 갈수록 싸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용량은 작지만 접근 시간이 짧아서 속도가 빨라지고 가격이 비싸다. 뭐 요거를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또 이제 그 시험 문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운영체제에서는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나 정보를 주기억 장치에 가져오는 거, 이걸 우리가 패치라고 해요. 우리가 명령어의 주 사이클, 패치, 실행, 간접 주소, 인터럽트 잊어버리지 않았죠? 그때 이제 패치 전략, 그때 이제 패치라는 명령어 가져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CPU에서 주기억 장치에 있는 명령어를 가져오는 게 패치인데 여기서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나 정보를 주기억 장치에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그렇죠? 요게 이제 패치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져온 놈을 주기억 장치에 어떻게 배치할 거냐? 뭐 이게 또 두 번째 배치, 플레이스먼트. 그래서 주기억 장치와 관련된 또 효율적인 공간 사용에 관련돼서는 요 세 가지 전략, 여기서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뭐 방법, 기법 뭐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에 적재하는 거, 반입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두 번째는 가져온 놈을 주기억 장치에 어디다 넣을 거냐. 보통 이제 주소로 기억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째까지는 영역 1, 11번지부터 25번지까지는 영역 2. 영역으로 또 나눠요. 세그멘트에서 세그멘타이제이션. 이제 우리가 그 단편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세그멘트를 해요. 나눠서 쓴다.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용량이 다 차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거 가져올 때 놀 데가 없다. 그런 경우 어떻게 주기억 장치에 있는 놈들을 교체할 거냐? 이런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3교시하고 4교시 때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나 정보를 프로그램을 어떻게 주기억 장치에 옮길래라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가 필요할 때 갖다 줄게 하는 게 이제 디맨드 패치예요. 요구가 발생할 때 갖다 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상 반입, anticipatory 패치.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미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소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사용할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미리 참조할 걸 알기 때문에 미리 갖다 놓을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예상 반입이 요구 반입보다 훨씬 빠른 방법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많이 써요. 반입 패치와 관련돼서 그때 필요할 때 가져가느냐?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나 정보를 디맨드 패치. 네가 이제 수행할 거 이제 알아. 요거부터 요까지 1부터 50번에 있는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거 갖다 놓을게. 이게 뭐 예상 반입. 그래서 예상해서 미리 갖다 놓는다. 이게 이제 예상 반입.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갖다 놓은 그 데이터나 정보를 주기억 장치에 어느 영역에다가 갖다 놓을래?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배치 전략이에요. 배치 전략. 그래서 그 이제 플레이스먼트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의 어느 영역에다가 이제 주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1번 영역은 뭐 1번부터 10번지, 2번 영역은 11번지부터 뭐 25번지, 3번 영역은 26번 번지부터 뭐 40번지, 뭐 이렇게 영역이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역 번호가 1번부터 5번까지 왼쪽처럼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근데 이제 1번 영역에서는 지금 이제 OK 바이트, OK 바이트에 이제 5 곱하기 2의 10승 이제 바이트가 있는 거예요. 곱하기 8비트가. 그래서 그 영역 1번에는 봤더니 OK 바이트 영역이 현재 남아 있어요. 공백으로. 그 다음에 2번 영역은 14K 바이트가 공백으로 남아 있어요.
운영체제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 거죠. 3번 영역은 10K 바이트인데 얘는 남아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4번 영역은 12K 바이트짜리가 현재 공백이에요. 자, 5번 영역은 16K 바이트가 공백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운영체제가 이걸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남아있는 상태, 또 사용 중이냐 아니냐 이걸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보조기억 장치에서 이제 가져온 데이터가 10K를 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10K? 10K 바이트가 필요를 해요. 자, 이 경우 어떻게 할당할 거냐? 그게 배치 전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1번 영역부터 뒤지는데 가장 그 첫 번째 쓸 수 있는 첫 번째 영역을 골라요. 그래서 1번 영역은 이제 공백이긴 하지만 5K 바이트니까 적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10K가 필요한데. 2번 영역을 봤더니 14K 공백이야. 얘한테 할당하는 거예요. 이게 퍼스트 피트예요. 첫 번째로 남는 영역한테 갖다 놓는 거. 보조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그게 이제 퍼스트 피트로 할당된 영역의 번호는 몇 번인가요? 2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2번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최적 적합과 최악 적합은 뭐냐면, 이 영역 크기에서 10K를 할당했을 때 남는 거를 구해요. 남는 영역. 이걸 운영체제에서 이제 관리하는 거죠. 5K는 남지 않아요. 1번 영역은. 2번 영역을 봤을 때 4K가 남죠? 14에서 10을 빼니까 4K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안에 왼쪽에 제가 1번 영역은 안 된다 그랬죠? 부족하니까. 2번 영역은 4K가 남아요. 자, 3번 영역은 사용 중이니까 얘는 후보여서 안 되는 거죠. 사용 중인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12K는 10K 할당하고 나면 2K가 남죠? 그 다음에 5번 영역은 10K를 할당하고 나면 6K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스트 피트나 워스트 피트의 어떠한 배치 전략을 쓴다. 운영체제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요 남는 영역을 다 구해요. 물론 이제 사용이 불가한 것도 이제 다 이제 관리를 하죠. 그런 경우 최적 적합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적게 남는 영역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장 적게 남는 영역.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은 4K, 4번 2K, 5번 6K니까 가장 적게 남는 게 4번이죠. 2K가 남은 거니까 남는 영역의 값들 중에 부족한 거하고 사용 중인 거 빼고, 그렇죠? 그래서 베스트 피트에서는 4번 영역이 할당이 되는 거예요. 가장 적게 남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최악 적합은 뭐냐면 가장 많이 남는 거. 가장 많이 남는 거는 몇 번이에요? 5번이죠. 6K가 남으니까 가장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워스트 피트는 가장 많이 남는 영역에다가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최초 적합은 처음에 이제 아무거나 많이 남든 적게 남든 상관하지 않고 할당하는 거고 가장 빠르겠죠? 이제 최적 적합과 최악 적합은 이제 장단점이 좀 있죠. 보조기억 장치에서 메모리 맨 메가씩 몇 K씩 가져오느냐, 또 어떤 식으로 가져오느냐, 이것도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최적 적합과 최악 적합은 성능이 좀 달라져요. 어쨌든 최초 적합이 가장 빨리 이제 할당이 되고 최적 적합과 최악 적합은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성능이 좀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패치한 놈을 어떻게 갖다 놓느냐? 3가지 방법이 있죠. 퍼스트 피트, 베스트 피트, 워스트 피트. 퍼스트 피트는 첫 번째 남는 거 일단 갖다 놓고, 최적은 가장 적게 남는 거, 할당했을 때 가장 적게 남는 거. 그 다음에 워스트는 가장 많이 남는 거. 요 3가지 차이점을 잊지 마세요. 요거에 대해서 문제들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개념을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교체 전략이에요. 교체. 이거는 이제 641페이지는 이제 어떤 기법만 소개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 이제 우리가 페이징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648페이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7주차 때 또 설명을 할 텐데, 이제 교체 전략은 뭐냐 하면 그 주기억 장치에서 이미 사용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배치하려고 할 때 이미 사용되고 있는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을 교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즉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멀티태스킹 작업이 많아지면 하드디스크를 마치 가상 기억장치처럼 가상 주기억장치처럼 써서 주기억장치에 해당되는 일을 이제 HDD의 일부 영역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기억장치에 있는 데이터나 정보를 HDD 가상기억장치에 있는 놈들로 교체를 해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교체 전략이에요. 리플레이스하다, 바꾸다, 뭐 이런 얘기가 리플레이스먼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6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648페이지에 또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이제 그런 거죠. 주기억장치에서 이제 저 순서대로 쓰고 있는 놈들 중에, 뭐, 그 가장 이제 오래된 놈, 그죠?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적게 쓰는 놈, 그죠? 뭐 이거 찾아내서 교체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놈, 교체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사용한 놈, 리스트리 유스죠.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거, 지워버리든지, 뭐, 최근에 사용하지 않는 거, annual 방법. 두 번째로 다시 이제 그 교체 전략을 다시 쓰는 거, 뭐,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페이징 기법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페이징. 그래서 그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초과가 됐을 때,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가상기억장치로 쓰고, 그때 가상기억장치의 메모리에 있는 놈들을 주기억장치에 있는 거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주기억장치에 있는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끄집어낼 거냐. 첫 번째,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게 할 거냐, 지울 거냐, 교체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거를 교체할 거냐. 아니면 최근에 가장 적게 사용했던 영역을 교체할 거냐. 아니면 가장 적게 사용됐었던 영역을 교체할 거냐.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사용하지 않았던 영역을 쓸 거냐. 그 다음에 세컨드 찬스 리플레이스먼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오랫동안 주기억 장치에 있던 그 영역들 중 자주 사용되는 영역의 교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그 피포 기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어요. 피포로 쓰는데 그 중에 자주 사용됐었던 거는 또 이제 교체하지 않고 그 중에 피포로 이제 고르는데, 이놈은 이제 사용률이 뭐 10% 이하야. 얘를 바꾸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컨 찬스라는 게 2번 적용하는 거예요. 피포 중에서 뭐 가장 적게 쓰는 거, 피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거, 피포 중에서 최근에 사용하지 않았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쓰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이제 SCR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7주차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6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페이징 기법들이 적용되느냐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우리가 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기억장치 관리 전략은 주기억장치 자원을 먼저 이건 아니죠. 이거 설명을 했고, 요거죠, 요거. 주기억장치 관리 기법인 퍼스트 피트, 베스트 피트, 워스트 피트 방법에 대해서 CK 프로그램이 할당된다. 그럴 때 퍼스트 피트로 할당되는 건 뭐예요? 그죠? 10K가 지금 첫 번째 영역은 부족하니까 안 되고 2번이 되죠. 영역 2번. 그렇죠? 15K가 첫 번째로 이제 10K를 만족을 하니까. 그 다음에 베스트 피트는 남는 거를 구해요. 첫 번째 영역은 안 남고 두 번째 영역은 5K가 남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안 남죠. 네 번째가 20K가 남아요. 그래서 가장 적게 남는 거는 영역 3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2, 3. 3이 되고 가장 많이 남는 게 영역 4예요. 20K가 남으니까. 그래서 2, 3, 4 순으로 퍼스트 피트, 베스트 피트, 워스트 피트가 할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 3가지 배치 방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6번 문제, 6번 문제를 보면 그 13K의 그 공간을 할당할 때 최악의 워스트 피트인 경우는 영역이 어느 주소에 배치되는가?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3K 작업에 대해서 남는 거를 구해요. 그죠? A 영역은 이제 OS가 사용되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고, B는 이제 13K 할당했을 때 3이 남죠. 3? 그죠? 3K. C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는 이제 1K가 남는 거고, E는 이제 사용 중이니까 안 되고, F는 부족하니까 안 돼요. G도 안 되고, H는 그때 13에서 이제 빼면, 그죠? 얼마가 남죠? 7, 27. 그죠? 27. 아니, 17이 남죠? 17K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6번 정답은 H가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남는 거. 가장 많이 남는 게 이제 H가 되기 때문에 H가 정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우리 페이지 교체,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이 P4, LRU, LFU, 그 다음에 NUR, SCR, OPT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어쨌든 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즉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이제 다 쓰고 있어요. 부족해요. 그런 경우 하드디스크를 가상 기억 장치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가상 기억 장치에 있는 메모리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와 교체를 하느냐 하는데 사용하는 알고리즘들. 요게 이제 OPT, P4, LRU, LFU, NUR, SCR 등이 있습니다. 우리 녹음하면서 이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문제에 대한 설명이 이제 좀 지워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책을 보면서 1번 문제는 642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 거는 뭐냐면, 주기억장치 관리 전략은 패치, 플레이스먼트, 리플레이스먼트 세 가지가 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2번 문제는 패치는 주기억장치로 보조기억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기, 온디맨드로 할 거냐, 엔티패셔너리로 할 거냐, 그죠? 그때 할 거냐, 미리 갖다 놓을 거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주기억장치 위치를 결정하는 거는 플레이스먼트, 배치 전략. 그 다음에 빈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제거할 프로그램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서 선택하는 거, 리플레이스먼트. 이게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그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베스트, 워스트, 퍼스트 피트 전략. 요게 아닌 거. 그죠? 어디에다 갖다 놓을 거냐? 플레이스먼트 전략 세 가지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가장 빠른 거, 퍼스트 피트. 그래서 저장장치 배치 전략 중에서 작업의 배치 결정을 가장 빨리 내릴 수 있는 방법은 퍼스트 피트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페이징 기법에 따라서 리플레이스먼트를 어떻게 하느냐? P4인 경우, LRU인 경우, 그 다음에 OPT인 경우, 베스트 피트, 워스트 피트 다 성능이 다르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떠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쓸 거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거고, 어쨌든 가장 빠른 방법은 퍼스트 피트가 베스트 피트나 워스트 피트보다 가장 빨리 할당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공간에 대해서 임의의 보조기억 장치를 갖다 놓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퍼스트 피트가 가장 먼저 이제 할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역의 사용 효율 면에서는 약간 뒤떨어지겠죠. 베스트 피트나 워스트 피트보다. 그렇죠? 남아있는 공간을 고려하는 거와 무조건 이제 할당하는 거와는 좀 이제 자원의 공간의 효율성을 쓰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성능이 퍼스트 피트가 베스트 피트나 워스트 피트보다 성능이 안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642페이지를 우리가 왼쪽 오른쪽을 내가 녹음을 하면서 왼쪽에 있는 부분을 이제 내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녹음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642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다 기존에 이제 출제됐었던 운영체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숙지하셔서 다시 한번 패치 전략, 플레이스먼트 전략, 리플레이스먼트 전략, 플레이스먼트는 또 베스트 피트, 퍼스트 피트, 워스트 피트,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먼트는 OPT, P4, LRU, LFU, NUR, SCR 알고리즘 이거 정리해서 반드시 공부하시고 학습하시고, 뒤에 있는 예상 기출 문제에 이제 있는 거를 제가 시험 문제를 냈으니까 시험 문제를 낼 거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해서 복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